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컨텐츠로 고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네, 점점 더 뉴스 고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이제 1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게 제일 큰 이슈고, 코로나 백신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뉴스 대신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글로벌 플랫폼을 써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어 목소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어로 만드는 홍보 영상, 기업 홍보 영상,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설명서, 온갖 그런 거 관련된 거, 그런 거를 글로벌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저는 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객들하고 연락할 일이 없는데,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나름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내보려고 저의 이 절박한 심정을 대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이 빗자루로 혼내줘야 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프리랜서들 일 시켜먹고 돈 떼먹는 사람들이죠. 나쁜 고객님. 제가 10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돈을 딱 한 번 떼었어요. 그만하면 진짜 선방했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수수료를 내고 그 플랫폼에서 돈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일을 하더라도 돈을 떼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두 번째 돈 떼일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일한 프리랜서 과연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돈 안 떼이려면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할까? 어떤 매너들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반고흐 온라인 박물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한국어 버전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컨택해온 이 좀 영세한 스튜디오의 제작자가 PD인데, 제가 볼 때 1인 기업인 것 같아요. 고담시티 아시죠?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 고담랩이란 이름을 가진 이 업체의 필립이라는 담당자가 대표겠죠. 자기가 가진 예산이 225불밖에 없다고, 25분이 넘는 긴 영상의 그 내레이션을 225불밖에 안 된다 그래서 225불에 일단은 체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바쁘고, 지난달에 지금 편집해야 될 영상이 엄청 많은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계약서도 안 보내고, 처음 녹음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도 쓰지만 보통 계약서가 귀찮으면 녹음을 반만 보내고 반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또 반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페이팔로 결제가 되는 걸 동시에 보내주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녹음에 뒤에 노이즈를 깔아요. 완성된 녹음본에. 그래서 그걸 좀 보내주고, 네가 돈을 보내면 내가 노이즈를 삭제하고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달에는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래 제가 원래 냈던 견적을 또 깎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겠다 해서 녹음을 9월 16일에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안 보내고, 심지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죠. 이메일로 계속 보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업체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225불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인데 25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계약서도 안 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온라인으로만 일을 하니까 온라인에 이 사람 레퓨테이션밖에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메일을 보냈어요. 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립 당신이 이 바닥에서 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나는 너를 신뢰해서 내가 녹음을 먼저 보내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는 상도이가 아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경고는, 계속 내 얘기를 무시하고 내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우 유니언, 협회, 그리고 등록된 플랫폼에다 다 고담랩이라는 너의 업체와 너에 대한 얘기를 다 퍼뜨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우 섭외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먹힐지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파워 유튜버도 아니고 블로거도 아니고 그만한 영향력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링크드인이든 뭐든 어디 다 뿌릴 거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게 상황이 어려우면 기다려 줄 테니까 답장을 해라.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 사람한테 전화도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미국에, 뉴욕에 없는 번호라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럼 온라인에서 일하고 떼먹지, 돈 떼이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저랑 같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누자면, 일단 제가 코트니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코트니도 온라인 홍보 기획자로 8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뒷파짓을 받는데요. 뒷파짓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약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한 20만 원 정도를 미리 받고 나머지 잔금을 거기서 제하고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음으로 보내주고 단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파짓을 보내주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을 먼저 받고 반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아니면 녹음물,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션 같은 걸 써서 왜곡 파일을 좀 꼬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정을 하지 못하게 그런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그리고 또 유튜버로 지금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 코로나 워킹맘, 뭐 코로나로 힘들어진 워킹맘의 삶, 이런 주제로 그 영상 올렸었거든요, 2월에. 근데 그 영상이 뭐 조회수가 100도 안 되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온 방송국, 무슨 독립영화 기획사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코로나로 어렵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수입적인 면에서는 뭐 얼마나 못 벌게 됐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기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영상이나 뭐 컨텐츠 프로그램 기획을 많이 하는데, EBS에서도 EBS의 파란문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뭐 작가가 연락이 왔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생선 가게의 생선. 제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냐면, 계속 연락이 와서 대응을 하고 뭐 사전 인터뷰 같은 거 1시간씩 전화로 하고 이러는데, 전화만 계속하고 물어보기만 잔뜩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가타부타. 뭐 자기는 기획이랑 맞지 않아서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영상을 만들어 봐서 아는데 기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모든 게. 그러면 잘 안 됐다, 지금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거나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쿡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냥 확 잠수. 그래서 이렇게 막 찔러보고, 있는 대로 다 찔러보고, 눈깔은 제대로 달렸나, 등은 푸른가, 살은 탱탱한가, 지느러미는 뭐 멀쩡한가, 쉰내는 안 나나 비린내는 안 나,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버린 생선 가게 가판대에 누여진 고등어 같은 기분, 동태 같은 기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유튜버들이 최근에 영국 남자 이슈도 있고, 저는 사실 저를 알릴 수 있는 창구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데 저를 좀 찾아주세요 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읽는 뉴스들을 또 정리를 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게 불특정 대다수한테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결정한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핫한 유튜버고 잘 나가는 유튜버 10만, 20만, 100만 구독자를 가졌다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게 불특정 대다수에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공공재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그 전엔 전혀 몰랐던 그런 삶을 같이 경험하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유튜버로 일하는 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깥의 모든 활동이 다 취소되고 이렇게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또 되게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약서.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이제 곧 뭐 할로윈이기도 하고 할로윈이라고 파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재롱을 떨 수도 없고 웃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민경 장군처럼 뭔가 대리만족을 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하고 소소한 이런 일상들을 나누면서 또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soon. Bye.